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생야채가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그 생야채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야채를 생으로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섭취한 생야채는 식중독 위험을 5배나 높입니다. 소화기 질환 위험은 30%, 간 독성 위험은 무려 45%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야채 4가지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할 야채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야채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소화기 질환, 간 질환,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생야채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땐 별일 없던 생야채나 덜 익힌 채소도 이제는 독성 물질이나 유해 세균, 기생충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사리 나물을 자주 드시던 69세 환자분이 폭통과 구토로 병원에 오셨는데 고사리에 들어있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축적되어 있었고요. 생가지를 즐겨 드시던 다른 분은 솔라닌 중독으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까지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야채 하나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몸속에 쌓이는 독소, 소화기 부담이 젊을 때보다 몇 배나 높아지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야채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사리입니다. 여러분, 고사리 좋아하시죠? 봄나물로도 드시고 비빔밥에도 넣어서 드시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고사리를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고사리가 왜 위험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물질은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 독성 성분입니다. 생고사리 100g당 프타킬로사이드가 평균 400mg에서 80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생고사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위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7배, 방광암은 2.8배까지 높아져요. 특히 어린 고사리 순일수록 프타킬로사이드 농도가 더 높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프타킬로사이드 분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 독성 물질이 위장과 방광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속쓰림, 소화불량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축적되면 위궤양, 위염, 심지어 위암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에 69세 박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년 봄마다 고사리를 캐서 생으로 무쳐 드셨어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3년 후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 점막에 심한 염증과 이형성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고사리의 또 다른 문제는 티아미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 B를 파괴해요. 생고사리를 자주 먹으면 비타민 B1 결핍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피로감 정도로 끝나지만 65세 이후에는 각기병, 신경염까지 올 수 있어요. 마른 고사리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프타킬로사이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또한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또 다른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에요. 두 번째, 감자입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죠? 찜으로도 드시고 튀김으로도 드시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감자를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싹이 난 감자는 더욱 위험해요. 감자가 왜 위험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에는 솔라닌과 차코닌이라는 강력한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은 신경독성 성분으로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 감자는 100g당 솔라닌이 3에서 7mg 정도 들어있지만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2040mg까지 치솟아요. 유럽식품안전청 EFS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솔라닌 20mg 이상 섭취 시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요. 구토, 설사, 복통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의식 잃음, 호흡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되어 녹색으로 변한 감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솔라닌 분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 독성 물질이 신경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손발 저림, 어지럼증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축적되면 근육경직, 언어장애, 심지어 의식 잃음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에 71세 김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집에서 기른 감자를 건강주스로 생으로 갈아 드셨어요. 위에 좋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부터 심한 구토와 복통이 시작됐어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탈수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위세척과 수액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3일간 입원하셔야 했어요. 감자의 또 다른 문제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적혈구를 파괴해요. 생감자를 자주 먹으면 용혈성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피로감 정도로 끝나지만 65세 이후에는 심한 빈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자 껍질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감자 껍질에는 솔라닌이 과육보다 1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농약 잔류 위험도 높습니다. 유기농 감자라고 해도 껍질째 생으로 드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세 번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 좋아하시죠? 볶음으로도 드시고 구이로도 드시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가지를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생가지 주스는 정말 위험해요. 가지가 왜 위험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과 솔라마진이라는 독성 글리코알칼로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은 콜린에스테라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생가지 100g당 솔라닌이 평균 15에서 25mg 들어있고 어린 가지일수록 농도가 더 높아요. 미국 독성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솔라닌 15mg 이상 섭취 시 구강 점막 자극이 시작되고 25mg 이상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요. 목 따가움, 혀 마비, 심한 경우 기도 부정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가지의 쓴맛이 바로 이 독성 성분 때문이에요. 65세 이후에는 기관지와 폐 기능이 약해져서 솔라닌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져요. 그러면 이 독성 물질이 호흡기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기침, 가래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노출되면 천식 악화, 폐렴, 심지어 호흡 부전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에 73세 이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혈당 조절에 좋다고 들으신 생가지 주스를 매일 아침 드셨어요. 당뇨에 좋다고 인터넷에서 보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목이 따갑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후두부종으로 호흡 곤란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스테로이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가지의 또 다른 문제는 히스타민 유사 반응입니다. 가지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요.
생가지를 먹으면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피부 반응 정도로 끝나지만 65세 이후에는 아나필락시스까지 올 수 있어요. 가지 꼭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가지 꼭지에는 솔라닌이 과육보다 3배나 많이 들어 있어요. 또한 니코틴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 두릅입니다. 여러분, 두릅 좋아하시죠? 봄나물의 왕이라고 하죠. 데쳐서 무침으로도 드시고 튀김으로도 드시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두릅을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 두릅수는 더욱 위험해요. 두릅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릅에는 사포닌과 타닌이라는 강력한 위, 점막 자극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생두릅 100g당 사포닌이 평균 200에서 400mg 들어있고 새순일수록 농도가 2배나 높아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포닌 150mg 이상 섭취 시 위장관 자극 증상이 나타나고 300mg 이상에서는 급성 위염이 발생해요. 심한 복통, 구토, 설사가 기본이고 심한 경우 위출혈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바로 이 독성 성분 때문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위벽이 얇아지고 위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사포닌에 대한 반응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이 자극 물질이 위장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속쓰림, 소화불량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섭취하면 위궤양, 12지 장궤양, 심지어 위천공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에 68세 박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몸에 좋다고 들으신 생두릅을 쌈으로 드셨어요. 혈당에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일 밤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됐어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탈수와 함께 위내시경에서 급성 위염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금식과 약물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일주일간 입원하셔야 했어요. 두릅의 또 다른 문제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어요. 생두릅을 자주 먹으면 요로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수분 섭취로 해결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 저하로 결석이 잘 빠지지 않아요. 두릅 가시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두릅 가시에는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켜요. 또한 세균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후에는 작은 상처로도 봉화지경까지 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야채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알려진 야채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덜 익히거나 잘못 조리한 야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채는 살짝만 데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고사리, 감자, 가지, 두릅 같은 야채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사리의 경우 끓는 물에 최소 10분 이상 삶은 후 찬물에 하루 이상 충분히 담가 독성 성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고사리에 들어있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80% 이상 제거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3분에서 4분만 데친 후 바로 무쳐서 드시곤 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독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고사리나물을 드신 후 구토와 폭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끓는 물에 5분만 데친 후 바로 조리해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조리 시간과 방식에 따라 독성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식 다이어트와 자연식 열풍의 함정입니다. 요즘은 생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야채를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자연 그대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위험한 야채까지 생으로 섭취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야채가 생으로 먹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식 다이어트를 하던 70세 남성 환자분께서 매일 생감자와 생가지를 가라주스로 만들어 드시다가 솔라닌 중독으로 입원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하신 일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야채입니다. 야채도 보관 상태에 따라 독성 성분이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감자는 햇빛에 노출되거나 싹이 트게 되면 솔라닌 함량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자를 생으로 드시면 심각한 중독 증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사리나 두릅 같은 야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 독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보관만 잘못해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채를 고르실 때는 신선도와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야채, 시든 야채, 상처가 난 야채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감자가 녹색으로 변했다면 익혀도 위험해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난 야채들, 익히면 오히려 아까운 건강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익히지 말고 꼭 생으로 드셔야 하는 최고의 야채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생으로 먹기에 가장 안전한 야채 중 하나예요. 독성 물질이 거의 없고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관절염,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95%가 수분이라 탈수 예방에도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72세 환자분이 매일 오이 2개씩 생으로 드신 후 혈압이 20이나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오이의 칼륨 효과가 큰 도움이 됐죠. 오이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좋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줄어드는 수분 섭취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은 야채예요. 두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도 생으로 먹기에 아주 안전한 야채예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항산화에 탁월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는데 이게 야맹증 예방과 백내장 진행을 늦춰줘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폐암 발생률이 30% 낮다고 해요. 특히 생당근이 익힌 당근보다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당근은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야채입니다. 세 번째,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의 보고예요. 레몬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생으로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캡사이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항염 작용도 뛰어납니다. 실제로 감기를 자주 앓으시던 69세 할머니가 매일 파프리카 반 개씩 생으로 드신 후 감기에 거의 안 걸리게 되셨어요.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 거죠. 네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으면 위장 건강에 최고인 야채예요. 특히 65세 이후 약해지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S메틸메티오닌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위궤양을 치료하고 위산을 중화시켜 줍니다. 또한 글루타민 성분이 위 점막을 재생시켜 주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생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위궤양 환자의 90%가 6주 내에 증상이 개선됐다고 해요. 특히 생양배추즙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양배추는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간 해독을 도와주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65세 이후 떨어지는 간 기능을 보완하는 데 아주 좋아요. 실제로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던 76세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생양배추즙을 드신 후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어요. 6개월 후 인내시경에서도 염증이 많이 호전된 게 확인됐죠. 지금까지 위험한 야채와 생으로 먹으면 효과가 뛰어난 야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평생 안전하게 야채를 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데치거나 익히기. 고사리, 감자, 가지, 두릅 같은 위험한 야채는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고사리는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고 찬물에 하루 정도 우려내세요.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충분히 익히되 싹이 났거나 녹색으로 변한 건 아예 버리세요. 가지는 최소 15분 이상 볶거나 삶아서 드시고 두릅도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쳐서 드세요. 두 번째, 하루 권장량 지키기. 좋은 야채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오이는 하루 2개, 당근은 1개, 파프리카는 1개, 양배추는 잎 3-4장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세 번째, 신선도와 보관 상태 점검. 야채를 고를 때는 반드시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시든 것, 상처 난 것, 곰팡이가 핀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감자는 햇빛에 노출되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난 것은 아예 구매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 구매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시고 생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서 드세요. 농약이나 세균을 제거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첫 번째 사례는 73세 김모 할머니입니다. 2023년 5월 김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증상은 심한 구토, 어지럼증, 그리고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보호자 말씀으로는 전날 저녁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생가지를 얇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혈당에 좋다고 해서 평소보다 많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김 할머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따라 매일 아침 생감자를 갈아서 주스로도 드셨다고 해요. 위에 좋다고 해서 한 달 넘게 꾸준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감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일부 싹이 나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솔라닌 중독 소견이 확인됐고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생가지와 생감자를 동시에 섭취하면서 독성이 더욱 심해진 거였죠. 위세척과 수액 치료, 그리고 해독 치료와 신경계 치료까지 병행해야 했어요. 다행히 일주일 후 의식과 증상이 정상으로 돌아오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께서 TV와 인터넷에서 몸에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시면서 많이 놀라셨어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박 모 할아버지입니다. 2022년 봄 박 할아버지가 심한 폭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증상이 시작된 지 이틀째였는데 탈수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산에서 직접 캔 고사리를 5분 정도만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많이 드셔서 이틀 연속 한 접시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박 할아버지는 봄나물 예찬론 자셨어요. 며칠 전부터 집 앞산에서 캔 두릅도 생으로 쌈 채소처럼 드셨다고 해요. 봄나물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루에 10개 이상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위내시경 검사에서 급성 위염과 함께 위 점막에 밀환성 병변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고사리의 프타킬로사이드와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동시에 위 점막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궤양과 염증을 일으킨 거였죠. 금식과 약물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한 달간 입원하셔야 했어요. 퇴원 후 6개월 뒤 추적 인내시경에서도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건강해지려고 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큰 고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어요. 건강을 위한 채소 섭취, 조리법 하나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땐 반드시 야채마다의 특성을 알고 섭취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야채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사리, 감자, 가지, 두릅입니다. 이 야채들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반대로 생으로 먹어도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야채는 오이,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입니다. 이 야채들은 65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야채를 안전하게 드시기 위한 3가지 원칙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위험한 야채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 둘째, 하루 권장량 지켜서 드시기. 셋째, 신선도와 보관 상태 반드시 확인하기.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해독 능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특히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한 채소 섭취, 조리법 하나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땐 반드시 야채마다의 특성을 알고 섭취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